안녕하세요. 여드름 피부를 위한 맑음 그리고 빛입니다. 여드름은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드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연히 읽은 자기계발서 몇 권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피부에 대한 불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나는 왜 하필 여드름 피부로 태어났을까? 좋은 피부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 여드름에도 내 인생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드름도 나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요. 결국 여드름은 어딘가에 막연히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 문제의 원인과 관리법을 알아가면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약을 복용하여 피지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거나 직접적인 압출을 통해서 여드름 덩어리를 추출해내거나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도 피지 억제제와 항생제를 복용하던 시절이 있는데 조금만 여드름이 올라온다 싶으면 약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약을 일정 기간 먹고 난 이후에 약을 중단해도 이 여드름이 좋아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 복용을 중단하면 여드름이 언제 좋았었냐는 듯 다시 재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고 특히나 이소트레티노인 계열의 약은 1년에 복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고 여성의 경우 임신 중에는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 복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드름이 사라질 때까지 약을 복용하면서 이 여드름을 억제시켜야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피지 억제제를 꾸준히 복용할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여드름이 나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대부분은 약을 중단하면 억제되어 있던 피지 분비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여드름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이 피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눈이나 다른 부위로 건조감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이 건조감이 너무 심해서 피지 억제제를 그 당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시점부터 여드름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세레스톤지라는 연고를 시작으로 녹차 티백을 우린 물에 세안하고 녹차 티백을 냉동실에 얼려서 여드름 부위에 올려두거나 엄마가 노랗게 곪은 여드름을 직접 압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심한 여드름 피부셨거든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엄마의 추천으로 방문 판매 브랜드의 작은 숍에서 압출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압출이 얼마나 무섭고 아프던지 베드에 누워서 손거울을 들고 압출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꼭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눈을 감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울로 보는 게 덜 아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의 여드름 압출 역사는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던 20대 후반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략 1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에스테틱과 피부과에서 압출을 받았는데 항상 이 압출이 끝이 아니라는 게 참 힘겨웠습니다. 이 여드름을 압출해내면 피부가 깨끗해질 것을 기대했는데 붉은 색소 침착이 남고 또다시 새로운 여드름이 올라오고 여드름이 나면 왜 나는지, 여드름이 잠깐 좋아지면 왜 좋아지는지를 몰랐기에 여드름은 저에게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드름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드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 것인지 참 힘겨우실 듯합니다. 여드름을 압출한다는 것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은 타고난 피지 분비를 억제시키고 진행 중인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인 반면 여드름을 압출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여드름 덩어리, 즉 코메도를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즉 물리적인 자극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형성되어 있지 않는 여드름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드름을 압출할 때 특히 너무 아프거나 고통스럽다면 물리적으로 상당히 피부에 자극이 많이 간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진피층까지 뚫리는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곤 했었는데요. 이 정도의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난포벽이 심하게 파열돼서 염증 후 가색소 침착이나 폐인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대한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해서 압출을 잘하게 되면 그 자리가 깨끗해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압출만으로는 유전적인 체질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드름을 관리하는 이유는 여드름이 좋아진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함인 것이지 평생 여드름을 압출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는 목적은 아닐 겁니다. 피지 억제제나 항생제, 염증 주사 등
약물로 여드름을 치료해야 하거나 압출을 통해서 심한 화농성 여드름을 제거해 주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드름은 90% 이상이 유전적으로 피지가 모공 내에서 쉽게 정체되는 모공 내 과각화 현상에 의한 것이라 약이나 압출에 의존해서 관리하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이 쌓이는 이 모공 내 과각질을 적절하게 제거하는 동시에 피지가 원활히 모공 밖으로 배출될 수 있는 피부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약과 압출 없이도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 피부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매일 피부 상태를 살피고 적절한 관리를 해줌으로써 내 피부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여드름으로 고민이시라면 이 장거리 마라톤을 적절한 페이스로 조절하여 완주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맑음 그리고 빛이 언제든 함께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